인천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시작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단조로운 은퇴 생활을 보내던 60대 여교사와 말기 암 환자인 연극 지도자의 만남이 빚어낸 특별한 감동이 전해지고 있죠. 늦은 나이에 찾은 예술적 열정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아름다운 작별의 순간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한 편의 연극이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 바닷가 근처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윤혜자의 아침은 늘 비슷했습니다. 68살의 그녀가 커튼을 열자 창문 너머로 희미한 바다가 보였죠. 혜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홀로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일상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런 단조로움이 그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군. 혜자는 작은 탁자 위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네요.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인천으로 이사 온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아들 이하성은 어머니가 서울에 남기를 바랐지만 혜자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결국 매일은 비슷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던 혜자의 눈에 바깥 풍경이 들어왔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바다로 이어지는 길이 그녀를 부르는 듯 했죠. 혜자는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가끔은 목적 없이 걷는 것도 좋지. 혜자는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에 리듬을 더했습니다. 문득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교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나이든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옆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안내 전단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황혼의 무대 마이너스 시니어 연극반 문구가 혜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아, 감사합니다. 전단지를 받아든 혜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대학 시절 연극반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진짜 꿈은 연극 배우였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졸업 후 교사가 되었고 결혼과 육아로 그 꿈은 서서히 잊혀졌어요. 복지관이라. 혜자는 전단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하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서울에서 사업이 바쁘다는 이야기, 다음 주에 찾아오겠다는 약속. 혜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자꾸 전단지의 연극반으로 향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단다. 오히려 요즘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까 생각 중이야. 새로운 거요? 무슨? 하성의 목소리에 의심이 깃들었지만 혜자는 가볍게 웃으며 얘기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자는 전단지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복지관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죠. 내일 가볼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혜자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옅은 화장을 했어요.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고 오래전 입었던 하늘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살짝 긴장되네. 버스를 타고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혜자의 가슴은 마치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정류장에 내려 조금 걸어 도착한 복지관은 생각보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마당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한 직원이 물었어요. 혜자는 전단지를 보여주며 연극반에 대해 물었죠. 아, 연극반은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돼요. 지금 모임 중이니 구경하러 올라가셔도 됩니다. 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다목적실 문 앞에 서서 문득 뒤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사소리가 그녀를 끌어당겼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혜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목적실 문을 열자 열댓 명의 노인들이 원형으로 모여 연극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자는 조용히 뒤쪽 의자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7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중앙에 서서 다른 이들에게 연기 지도를 하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고 깊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남자의 말에 참가자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자는 그의 말투와 지도 방식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느낌이랄까요? 자, 이번엔 즉흥 연기를 해봅시다.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을 담아 한 문장으로 표현하세요. 참가자들이 차례로 나와 즉흥 연기를 선보였어요. 어떤 이는 첫사랑을 만났던 순간을, 어떤 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표현했죠. 혜자는 그저 구경하러 온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그 남자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혜자는 당황했어요. 거절하려 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따뜻한 격려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앙으로 나간 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리운 순간. 문득 대학 시절 첫 무대에 섰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21살 처음 무대에 섰을 때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고 그때 알았죠. 이게 내 자리라는 걸.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마칠 때쯤엔 어딘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것 같았죠.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 아름다운 표현이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혜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묘한 만족감을 느꼈죠. 제 이름은 장도윤입니다. 이 연극반의 리더죠. 실례지만 성함이? 윤혜자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했어요. 윤혜자 씨, 전에 연극 경험이 있으신가요? 혜자는 대학 시절 연극반 활동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혜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다음 주부터 새 작품을 시작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작품이죠. 혹시 참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혜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권유와 다른 이들의 따뜻한 시선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번 해볼게요. 연습이 끝난 후 도윤은 혜자에게 대본을 건넸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 마이너스 노년의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지막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혜자는 대본을 받으며 묘한 설렘을 느꼈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윤혜자 씨. 도윤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귀갓길 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듯 했죠. 집에 도착한 혜자는 식탁에 앉아 대본을 펼쳤어요. 여주인공 민지의 대사를 읽으며 마음속으로 연기를 해보았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피어난 당신을 향한 감정처럼. 혜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대사를 읽어보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수십 년 전 무대에 섰던 그 젊은 여자의 눈빛 같았죠. 다음 날 혜자는 복지관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연극반 정식 등록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등록 데스크에서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박숙희였죠. 혜자와 비슷한 나이의 그녀는 복지관 총무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 혜자? 윤혜자 맞죠? 숙희의 친근한 인사에 혜자는 놀랐어요. 알고 보니 숙희는 혜자가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 학부모였습니다. 그녀의 딸을 가르쳤던 인연이 있었죠. 세상이 참 좁네요. 선생님이 여기 사시는 줄은 몰랐어요. 어제 도윤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숙희는 반갑게 혜자를 맞이했어요. 그녀 덕분에 혜자는 복지관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수키는 휴게실로 혜자를 안내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도윤 선생님 대단한 분이세요. 서울에서 유명한 극단 감독이셨는데 이제는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연기를 가르쳐 주시죠. 그분 덕에 우리 연극반이 인천에서 꽤 유명해졌답니다. 혜자는 도윤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왜 유명 감독이 이런 작은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수키는 마치 혜자의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 혼자세요. 부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대요. 연극이 전부인 분이죠.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그 진지한 눈빛을 가진 도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쩐지 그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느껴졌던 것 같았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된대요. 혜자 선생님 주역으로 캐스팅 되셨다면서요? 수키의 말에 혜자는 당황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도윤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어제 혜자 선생님 연기를 보고 결심하셨대요. 혜자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란 하늘 아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연극 연습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혜자는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보다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죠.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생기가 있었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네. 복지관에 도착하자 도윤이 다목적실 앞에서 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단정해 보였어요. 회색 니트와 검은색 바지, 그리고 목에 두른 얇은 스카프가 그의 분위기를 한층 더 멋스럽게 만들었죠. 오셨군요, 윤혜자 씨. 대본은 읽어보셨나요? 네, 몇 번 읽어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더군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혜자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마치 이 작품에 그만의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죠. 이 작품은 제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겁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사랑. 도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혜자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작품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하필 혜자에게 주연을 제안했는지. 다목적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회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키는 혜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12명이 참여하는 작은 공연이었지만 그 열정만큼은 프로 극단 못지않았죠.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의 지도 아래 읽기 연습이 시작됐어요. 혜자는 여주인공 민지 역을 맡아 대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만난 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어요. 혜자의 대사에 도윤이 남자 주인공 태연 역할로 응답했습니다. 운명이라. 나는 운명을 믿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로는 생각이 달라졌소. 두 사람의 호흡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다른 회원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죠. 첫날 연습이 끝난 후 도윤은 혜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연기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예전에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대학 시절 잠깐뿐이에요. 그 후로는 교사로 살았죠.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 것 같군요. 이 작품 꼭 함께 완성하고 싶습니다. 도윤의 진지한 눈빛에 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과 설렘이었죠. 날이 지날수록 연습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됐어요. 도윤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작은 움직임, 목소리의 톤, 감정의 표현까지 세심하게 지도했죠. 때로는 엄격했지만 그의 지도 덕분에 혜자는 연기에 더 몰입할 수 있었어요. 민지는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 선 여자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사랑을 찾죠. 그 절박함과 애틋함을 표현해보세요. 도윤의 말에 혜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문득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상실감, 그리고 이제는 혼자라는 두려움. 혜자는 그 감정을 민지에게 불어넣었죠. 이렇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당신을 만나다니. 너무 늦게 만난 것 같아 아쉬워요.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닌 진짜 감정이었어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잊은 듯 혜자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바로 그 감정이에요. 연습이 끝난 후 도윤은 종종 혜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작품 얘기뿐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됐죠. 선생님 생활은 어떠셨나요? 보람찼죠.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을 살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혜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배우의 꿈, 그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꿈을 접었던 일. 도윤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세계적인 연출가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지방 소극장의 연출가로 평생을 보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 방식대로 예술을 했으니까요. 도윤의 말에 혜자는 공감했어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연습실에서, 복지관 카페에서, 때로는 근처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3주가 지난 어느 날 도윤은 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주말 함께 바다 보러 가실래요? 연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니까요. 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도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와 나누는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었죠. 바로 그날 저녁 아들 하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통화였어요. 엄마, 내일 인천에 갈 일이 있어서 들를게요.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좋지. 엄마가 맛있는 것 해놓을게. 하성이 도착했을 때 혜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복지관에서 연극을 배우고 있지. 하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연극이요? 엄마 나이에? 그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자는 아들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가 많으면 취미도 가질 수 없니? 재미있어서 시작한 거야. 하성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는 내내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하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서울로 돌아오시는 건 어때요?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좋은 집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엄마는 여기가 좋아. 이제 막 적응했는걸. 하성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죠. 늙어서 왜 그런 추태를. 아니, 제 말은 엄마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성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성아, 엄마의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을 하니? 아직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구나. 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성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는 짧은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죠. 혜자는 창가에 서서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아들을 이해했어요. 하성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변한 어머니가 걱정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혜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혜자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윤과의 바다 나들이가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오랜만에 꺼낸 하늘색 카디건을 걸치고 가볍게 화장을 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혜자는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8살의 나이에 데이트 준비를 하는 자신이 우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이 소중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네. 혜자는 약속 장소인 바닷가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색 자켓에 흰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여느 70대 노인과는 달리 세련되고 멋있었죠. 기다리셨나요, 도윤 씨? 아니요, 방금 왔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혜자 씨. 도윤의 솔직한 칭찬에 혜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봄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연극 얘기, 옛 추억 얘기,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혜자 씨는 왜 인천으로 이사 오셨나요? 서울에서의 삶이 더 편했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인생이 갑자기 의미를 잃는 순간이 있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렸고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어요. 도윤은 물가에 가까이 다가가 발끝으로 모래를 건드렸죠. 우리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주인공이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장면이죠.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혜자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문득 그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죠. 이 작품이 도윤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혜자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 작품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혜자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가 생기기 마련이죠. 제 가장 큰 후회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작품은 그런 제 후회에서 비롯됐어요. 늦게 찾은 사랑,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용기. 도윤의 말에 혜자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후회가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해변가 작은 포장마차에서 오뎅과 소주를 나눠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연극은 꼭 무대에 올리자고요. 제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도윤의 진지한 목소리에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그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죠. 다음 날부터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도윤은 마치 시간이 부족한 사람처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때론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에 일부 회원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혜자는 그의 열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점점 민지라는 캐릭터에 깊이 몰입해갔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혜자는 도윤이 실수로 떨어뜨린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려 봉투를 집어들던 순간 안에서 병원 영수증이 흘러나왔어요. 의도치 않게 혜자의 눈에 들어온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말기 췌장암 환자 장도윤. 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얼른 봉투에 다시 넣었지만 이미 본 내용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도윤이 복지관 옥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윤 씨,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도윤은 전화를 서둘러 끊고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감사합니다. 중요한 서류였는데. 혜자는 뭔가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내용을 보셨나요? 혜자는 정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젠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두 사람은 옥상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인천 바다 위로 붉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1년 전에 진단받았습니다. 처음엔 치료를 시도했지만 이제는 시간의 문제죠. 도윤의 담담한 목소리에 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그의 지나친 열정, 마지막 작품이라는 말의 의미, 그리고 연극에 쏟는 절실함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혜자는 말없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왜 이 작품이 그렇게 중요한지. 혜자 씨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당신 같은 배우를 만나서 제 마지막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니.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죠.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도윤의 모습, 그의 병, 그리고 그들의 연극이 맴돌았어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도윤과 함께 무대에 서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결심했어요. 도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그날부터 혜자는 더욱 열심히 연습에 임했습니다. 대본을 외우고 감정을 더 깊이 표현하고 민지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도윤도 혜자의 변화를 느꼈는지 더 열정적으로 지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연습이 끝난 후 그들은 종종 복지관 근처 작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 씨, 물어봐도 될까요? 왜 하필 저에게 민지 역할을? 처음 혜자 씨가 즉흥 연기를 했을 때 그 눈빛에서 뭔가를 봤어요. 삶의 무게를 겪었지만 여전히 불꽃이 살아있는 사람. 바로 민지 같은 사람이었죠. 도윤의 말에 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쓰면서 민지라는 캐릭터를 상상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떠올랐어요. 제가 젊었을 때 잠깐 만났던 여자분이죠. 그때 용기가 없어서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안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연극 공연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기침도 잦아졌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습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조명은 이렇게, 음악은 여기서부터. 마지막 장면에서는 바다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도윤은 마치 자신의 체력과 시간이 부족함을 알고 있는 듯 모든 디테일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혜자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죠.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도윤이 혜자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작은 바다 모양의 은색 브로치였죠. 제 어머니의 물건입니다. 공연날 민지 역할로 이걸 착용해주세요. 혜자는 감동해서 브로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꼭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 연극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도윤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날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공연 일주일 전 도윤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됐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목소리에서는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연습에 나왔고 완벽한 공연을 위해 모든 것을 점검했죠. 도윤 씨, 오늘은 쉬는 게 어떨까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혜자의 걱정스러운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말에 혜자는 가슴이 찡해졌어요. 도윤의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정확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에 대해 묻지 않으시네요. 도윤이 갑자기 말했어요. 혜자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죠. 알고 싶지만. 도윤 씨가 말하기 어려워할까 봐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한 달 정도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죠. 혜자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혜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아요. 다만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이 두려워요.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혜자는 더욱 강하게 그의 손을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꼭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릴 거예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요. 그날 오후 혜자는 도윤을 병원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정기 검진 날이었죠.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온통 하얀 벽과 차가운 분위기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윤혜자 씨? 낯선 목소리에 혜자가 돌아보니 오랜만에 만난 아들 하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성아, 여긴 웬일이니? 사업 파트너와 미팅이 있어서요. 근처 회사에. 엄마는 왜 여기 계세요? 아프세요? 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니, 친구를 데려다 주러 왔어. 하성의 시선이 진료실에서 나오는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도윤은 혜자와 하성을 보고 다가왔어요. 아, 혜자 씨. 기다리셨군요. 도윤 씨 괜찮으세요? 이쪽은 제 아들 하성이에요. 도윤과 하성은 가볍게 인사를 나눴지만 하성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죠. 하성은 계속해서 도윤을 관찰하는 듯 했고 도윤은 그런 하성의 시선을 느끼는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연극 연습은 잘 되고 있나요? 하성의 질문에는 약간의 비꼼이 느껴졌어요. 혜자는 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응, 열심히 준비 중이야. 다음 주 금요일이 공연이란다. 와서 보고 싶은데 일이 있어서. 하성의 변명에 혜자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도윤은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하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생각이세요? 그분 상태가. 알아, 하성아. 도윤 씨가 많이 아프다는 걸. 그런데도 같이 연극하고 시간 보내고 나중에 더 힘들어질 텐데요. 하성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혜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성아, 내가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이건 내 삶이야.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엄마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발 서울로 돌아오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놓을게요. 하성의 고집스러운 제안에 혜자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하성아, 내가 내 아들이라고 내 인생을 통제할 수는 없어. 난 아직 살아있고 내 삶을 살고 싶단다. 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이 돌아오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하성은 곧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도윤의 사과에 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성이가 걱정이 지나쳐서. 이해해 주세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자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당신에게 이기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저와 함께하는 동안 아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도윤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스스로 선택했어요. 이 연극도 당신과의 시간도. 혜자의 진심 어린 말에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조용히 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혜자 씨.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성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너무 심했네요. 괜찮아. 내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 그래도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연 날짜 다시 알려주세요. 시간 내서 꼭 보러 갈게요. 하성의 말에 혜자는 감동했어요. 아들의 변화된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야. 인천문화회관 소극장이란다. 알겠어요. 그리고 엄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성의 전화를 끊고 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행복.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도윤과 함께하는 시간, 연극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고 있었습니다. 공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모든 참가자들의 긴장감은 고조됐어요. 도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연습을 지도했고 혜자와 다른 회원들은 최선을 다해 그의 지시를 따랐죠. 도윤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지만 그의 열정만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태연과 민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중요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이별의 감정이 담겨야 합니다. 도윤의 지시에 혜자는 깊이 몰입했어요. 그녀는 이제 민지라는 캐릭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대사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도윤은 혜자를 따로 불렀어요. 괜찮으시면 내일 저녁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혜자는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윤은 혜자를 작은 소극장으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힌 오래된 건물이었죠.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연출을 맡았던 극장입니다. 이제는 폐업했지만 여기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도윤은 열쇠로 문을 열고 혜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작은 무대와 객석이 보였어요. 도윤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죠. 30살 때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연극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 작은 극장을 빌려 첫 공연을 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혜자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좀 더 용기 있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돼요. 도윤은 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혜자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죽음이 두렵지는 않지만 당신과 헤어지는 것은 두려워요. 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자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그녀는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안고 싶어요. 도윤의 말에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잠에서 깼어요. 수키였죠. 혜자야, 큰일이야. 도윤 선생님이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혜자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키가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침 일찍 복지관에 오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대. 다행히 당직 직원이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 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침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죠. 장도윤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희가 그의 친구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일단 응급 상황은 넘겼습니다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면회는 오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혜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수키가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죠. 공연이 이틀 남았는데. 혜자의 말에 수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쩌면 좋지. 도윤 선생님 없이 연습도 못하고. 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연습해야 해. 도윤 씨의 소원은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거야. 어떻게든 해내야 해. 수키는 놀란 표정으로 혜자를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다른 회원들에게 연락해서 오늘 오후에 모이자.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혜자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도윤의 열정을 이어받아 이 작품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도윤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당신의 작품을 완성할게요. 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공연 날짜까지 이틀,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공연 전날 혜자와 복지관 회원들은 마지막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도윤 없이 진행한 연습은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어요. 특히 혜자는 도윤의 지시사항을 기억하며 다른 회원들을 이끌었죠. 조명은 이 장면에서 서서히 어두워지고 음악은 여기서 시작돼요. 혜자의 지시에 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메모와 지시사항을 꼼꼼히 따랐어요. 리허설이 끝난 후 혜자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부터 도윤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면회가 가능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죠. 병실 문 앞에 선 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약해진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가 문을 열자 병상에 누워있는 도윤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는 혜자를 보자 미소 지었죠. 왔군요, 혜자씨. 네, 연습 마치고 왔어요. 도윤씨 많이 아프세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렸거든요. 어떻게든 공연은 봐야 하니까. 혜자는 가슴이 찡해졌어요. 도윤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연습은 잘 되고 있나요? 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윤 씨가 없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도윤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공연 당일 민지가 입을 옷에 달 브로치예요. 제가 직접 고른 거죠. 혜자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작은 은색 별 모양 브로치였어요. 아름다웠죠. 정말 예쁘네요. 꼭 달고 공연할게요. 도윤은 기쁜 듯 미소 지었어요.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혜자는 도윤이 피곤해 보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뵐게요, 도윤 씨. 꼭 오셔야 해요. 그럼요,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작품인데. 혜자는 병실을 나와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내일이 도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잘 알고 있었죠. 공연 당일 인천문화회관 소극장은 예상외로 많은 관객들로 채워졌습니다. 복지관 회원들의 가족, 지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모였어요. 혜자는 분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오늘만큼은 자신이 완벽하게 민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혜자 씨, 도윤 선생님이 오셨어요. 수키의 알림에 혜자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윤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죠. 도윤 씨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겠다고. 도윤은 혜자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민지 역할을 위해 갈색 원피스를 입고 그가 준 별 브로치를 단 혜자의 모습에 감동한 듯 했죠. 완벽해요. 바로 제가 상상했던 민지예요. 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공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도윤 씨 최선을 다할게요. 알아요. 난 당신을 믿어요, 혜자 씨. 도윤은 혜자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어요. 혜자는 무대 뒤로 향했고 도윤은 관객석 맨 앞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차분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커튼이 올라가면서 나를 잊지 말아요가 시작됐죠. 작품은 노년의 두 사람 민지와 태연이 우연히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지막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혜자는 무대에 서는 순간 완전히 민지가 되었어요. 그녀의 모든 감정, 슬픔, 기쁨, 그리고 사랑을 온전히 표현했죠. 관객들은 조용히 그녀의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당신을 만난 건 기적이에요. 민지 역할의 혜자가 태연 역할의 김혜원에게 말했어요. 김혜원의 연기도 훌륭했지만 혜자의 연기는 특별했죠. 마치 진짜 민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막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 혜자는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며 관객석을 바라봤어요. 도윤이 맨 앞줄에서 그녀를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성도 약속대로 와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에 혜자는 더욱 힘을 얻었어요. 두 번째 막에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민지와 태연은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지만 태연의 병이 둘 사이를 가로막는 상황이었죠. 마지막 장면,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마주하는 장면이 다가왔어요. 떠나지 마세요. 제발. 민지 역할의 혜자가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지막 장면, 태연이 민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무대 뒤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뭐지? 혜자가 의아해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연 역할의 김혜원 대신 도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관객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고 혜자는 당황했지만 곧 민지의 감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연 씨, 민지 씨,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도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모든 관객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어요. 그는 대본에 없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나는 당신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이 빛났소. 도윤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혜자도 뭔가를 직감했지만 민지의 캐릭터를 유지하며 대사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혜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나를 잊지 말아요. 마지막 대사를 남기고 도윤은 혜자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당신을 사랑했소, 윤혜자 씨. 그 말을 남기고 도윤은 천천히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혜자는 마지막 대사를 남겼어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의 추억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커튼이 내려오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혜자는 무대 뒤로 달려가 도윤을 찾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죠. 도윤 씨는 어디 계세요? 방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 스태프들의 말에 혜자는 불안해졌어요. 그녀는 극장 뒤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공원이 있었죠. 혜자는 직감적으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벤치에 앉아있는 도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혜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도윤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도윤 씨. 혜자의 부름에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멋진 공연이었어요. 혜자 씨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네요. 혜자는 도윤 옆에 앉았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대에 나오시다니.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무대에 서고 싶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지만. 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도윤 씨, 괜찮으세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바다를 보며. 당신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혜자는 불안해졌지만 도윤의 평온한 표정에 무언가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혜자 씨,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삶의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받다니. 도윤의 말이 끊겼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혜자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도윤 씨,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대본이 쥐어져 있었어요. 표지에는 나를 잊지 말아요. 마이너스 윤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혜자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무대에서 작별하고 싶었던 거죠. 혜자는 도윤을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였어요. 마치 작품 속 마지막 장면처럼 현실에서도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도윤의 마지막 대사가 혜자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는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 도윤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복지관 회원들과 오랜 친구들 그리고 혜자가 참석했어요. 비가 내리는 흐린 날이었죠.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는 참 행복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혜자 씨와 함께. 수키가 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혜자의 마음속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윤은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혜자는 혼자 남아 도윤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 마지막 순간까지 연극을 사랑했던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혜자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 하성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함께 가요. 하성의 다정한 목소리에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묘지를 나와 하성의 차로 향했어요. 빗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죠. 장례식 소식을 듣고 바로 왔어요. 공연날, 도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르셨다던데. 하성의 말에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 무대에서 마지막 대사를 남기고 싶었던 거지.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날 저녁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그렇게 갑자기 떠난 후 혜자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의사는 심장마비였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무대 위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었고 그 소원대로 평화롭게 떠났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며칠 쉬다 가는 건 어때요? 하성의 제안에 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집에 가고 싶구나.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하성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혜자를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걱정 마, 하성아. 엄마는 괜찮을 거야. 혜자는 아들을 안심시켰죠. 하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혜자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거실에 도윤과 함께 연습했던 대본들이 아직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그 대본들을 천천히 넘겨봤죠. 나를 잊지 말아요. 대본 위에 도윤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연필로 가볍게 쓴 글씨였어요. 혜자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눈물을 참았죠. 이튿날 아침 혜자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윤의 빈자리를 그냥 둘 수 없었죠. 복지관에 도착하자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혜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할 게 있어요. 회원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혜자를 바라봤습니다. 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 도윤 씨의 연극반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어떨까요? 그분의 이름으로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수키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도윤 선생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동의했어요. 모두가 도윤을 그리워했고 그의 열정을 이어가고 싶어 했죠. 혜자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장도윤 연극반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작품을 준비해 볼까요? 회의가 끝난 후 수키는 혜자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도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셨어요. 혜자 씨에게 전해달라고. 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도윤의 필체로 몇 줄이 적혀 있었죠. 혜자 씨에게 내가 떠난 후에도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열쇠는 제가 처음 연극을 시작했던 소극장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것이에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당신은 훌륭한 배우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도윤 올림. 혜자는 눈물을 참으며 열쇠를 꼭 쥐었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도윤이 그녀를 데려갔던 그 소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문을 열자 특별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소극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먼지 쌓인 의자들과 무대, 그리고 오래된 조명들. 혜자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이곳에서 도윤은 자신의 연극 인생을 시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연극을 사랑했죠. 문득 무대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혜자가 다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도윤의 연극 대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최상단에는 나를 잊지 말아요의 원본 대본이 놓여 있었죠.
혜자는 천천히 대본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도윤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 윤혜자에게 바칩니다. 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처음부터 이 작품을 그녀를 위해 썼던 거였어요. 그녀를 만나기도 전에 운명처럼 그는 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혜자는 복지관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도윤의 소극장을 새롭게 단장해 연극반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어요. 관장님은 흔쾌히 동의했고 지원도 약속했죠. 도윤 선생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분은 항상 자신만의 공간을 꿈꿔왔으니까요. 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도윤의 열정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연극의 즐거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이었죠. 소극장 정리를 돕던 중 혜자는 도윤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읽어볼까 망설였지만 도윤을 더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어요. 오늘 복지관에 새로운 회원이 왔다. 윤혜자라는 분이다. 그녀의 눈빛에서 특별한 것을 보았다. 마치 오래전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혜자는 놀라움에 일기장을 더 넘겨봤어요. 도윤은 젊은 시절 혜자와 비슷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용기가 없어 고백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그 후회가 그를 평생 따라다녔고 결국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작품으로 승화된 것이었죠. 혜자 씨와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작품만큼은 꼭 완성하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공연 전날의 기록이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된다. 혜자 씨와 함께 무대에 서는 마지막 순간을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만들고 싶다. 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어요. 그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연극을 그리고 혜자를 사랑했던 거죠. 그날 저녁 혜자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숨을 거뒀던 그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바람은 그날처럼 살랑거렸죠. 도윤 씨,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소원대로 연극반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모두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죠. 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도윤이 어딘가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떠난 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남겨준 것들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혜자는 주머니에서 도윤이 줬던 별 브로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석양의 빛이 브로치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당신과의 약속 꼭 지킬게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바다 위로 저무는 햇살이 점점 어둠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도윤을 만난 것, 그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그가 남겨준 소중한 선물들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혜자는 이제 도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그리고 앞으로 무대에 올릴 모든 연극 속에 살아있을 테니까요. 나를 잊지 말아요. 바람에 실려온 듯한 도윤의 목소리가 혜자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 1년이 흘렀습니다. 인천 해변가 근처 작은 소극장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도윤 기념 소극장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혜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리본 커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도윤의 꿈을 이어받아 이 소극장을 새롭게 단장했어요. 혜자 선생님 곧 시작합니다. 수키가 혜자에게 다가와 알렸어요. 이제 모두가 혜자를 선생님이라 부르게 되었죠. 도윤이 떠난 후 그녀는 자연스럽게 연극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개관식은 간소하게 진행됐어요. 혜자는 짧은 인사말을 전했고 도윤을 기억하는 시간도 가졌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나를 잊지 말아요의 앙코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장도윤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작품으로 이 소극장의 첫 공연을 시작하려 합니다.
혜자의 말에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커튼이 올라가고 연극이 시작됐죠. 혜자는 여전히 민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윤이 없는 무대였어요. 태연 역할은 복지관의 새 회원인 박 선생님이 맡았죠. 연극이 마지막 장면에 다다랐을 때 혜자는 문득 도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이 무대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대사, 그 특별한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 태연 역할의 박 선생님이 대사를 말했습니다. 혜자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지막 대사를 이어갔죠.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의 추억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공연이 끝나고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혜자는 무대 중앙에 서서 관객들에게 인사했어요. 첫 줄에는 아들 하성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공연 후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왔고 인천시 문화재단 관계자들도 참석했죠. 혜자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어요. 도윤 선생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수키의 말에 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하성이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런 멋진 일을 해내다니. 고마워, 하성아.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하성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지난 1년간 많이 회복되었어요. 하성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고 혜자는 아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사실 깜짝 선물이 있어요. 하성이 말하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혜자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죠. 도윤 선생님이 엄마에게 준 브로치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특별히 주문 제작했어요. 혜자는 감동해서 목걸이를 꺼내 바라봤어요. 도윤이 준 별 브로치와 정말 닮아 있었죠. 정말 고마워, 하성아. 리셉션이 끝나고 혜자는 혼자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손님이 떠나고 소극장은 조용했어요. 혜자는 무대 중앙에 서서 빈 객석을 바라봤죠.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처음에는 큰 슬픔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혜자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죠. 30년간 교사로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연극반의 리더이자 소극장의 운영자가 되었으니까요. 도윤 씨,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소극장이 마침내 문을 열었어요. 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도윤이 마지막으로 남긴 대본을 꺼냈습니다. 그 대본은 이제 혜자의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죠. 나를 잊지 말아요. 대본 표지에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도윤을 만난 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서로를 만난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일찍 일어나 바다로 향했어요. 도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그 벤치에 앉아 일출을 바라봤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9살이 되어서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찾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네. 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도윤을 만나기 전 그녀는 그저 은퇴한 교사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꿈과 열정이 생겼죠. 소극장으로 향하는 길 혜자는 오늘의 일정을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새로운 연극 작품의 연습이 있었고 저녁에는 지역 예술가들과의 모임이 있었죠. 바쁜 하루가 예상됐지만 그녀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소극장에 도착하자 미리 와 있던 회원들이 혜자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제 연극반은 3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큰 모임이 되었죠. 나이 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함께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새 회원이 2분 오셨어요. 수키가 알려주었어요. 혜자는 새 회원들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자입니다. 우리 연극반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도윤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감명받아서 왔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새 회원의 말에 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죠. 오후 연습은 활기차게 진행됐어요. 새 작품은 해자가 직접 쓴 봄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었습니다. 도윤과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쓴 작품이었죠. 늦은 나이에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년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의 내면 변화가 중요해요. 세월을 거쳐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해 주세요. 해자는 열정적으로 지도했어요. 도윤의 지도 방식을 많이 닮아 있었죠.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회원들을 이끌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해자는 소극장 뒤편 작은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 공간은 도윤의 옛 작업실이었고 이제는 해자의 공간이 되었죠. 책장에는 도윤의 연극 서적들과 그의 미발표 작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해자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도윤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연극 무대에 선 그의 모습, 극단 동료들과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20대의 도윤이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나의 첫사랑 미영과 함께 1980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해자는 그 사진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미영이라는 여성은 해자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처음 봤을 때 해자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도윤에게 그녀는 아마도 오래전 놓쳐버린 첫사랑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그의 일기에 적혀있던 마치 오래전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는 문장이 생각났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었어요. 도윤은 해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의 마지막 말, 당신을 사랑했소, 윤혜자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해자는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고 창가로 향했어요.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죠. 도윤이 사랑했던 그 바다. 해자는 이제 이 바다를 볼 때마다 도윤을 떠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극장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모였어요. 해자가 시작한 황혼의 예술가들이라는 모임이었죠. 노년의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해자 선생님,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도 꿈을 찾고 있어요. 한 화가가 해자에게 말했어요. 그의 말에 해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해자는 무대 위에 홀로 남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가 도윤이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섰죠. 나를 잊지 말아요. 해자는 도윤의 마지막 대사를 천천히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응답을 이어갔죠.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의 추억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텅 빈 객석에 해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히 은퇴한 교사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찾아 나아가는 예술가였습니다. 소극장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해자는 바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저녁 바다는 고요했고 달빛이 수면 위에 반짝였죠. 해자는 익숙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당신의 꿈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통해 기쁨을 찾고 있죠. 해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았어요. 교사였던 시절도 행복했지만 이제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어요. 해자는 도윤이 준 별 브로치와 하성이 선물한 별 목걸이를 동시에 만졌어요. 두 개의 별이 달빛 아래 반짝였죠. 인생은 참 이상한 여정이네요. 누구도 마지막 장을 미리 알 수 없는. 해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다 위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해자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고 그녀는 도윤의 영감을 가슴에 안고 계속 나아갈 거예요. 집에 도착한 해자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공연 당일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소중한 추억이었죠. 잘 자요, 도윤 씨. 해자는 액자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바다 너머로 내일의 해가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 바람에 실려온 듯한 도윤의 목소리가 혜자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잊지 않을게요.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모든 것, 그리고 당신 자신을. 절대로. 혜자의 마음속에서 도윤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로는 혜자를 통해, 그리고 장도윤 기념 소극장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진정한 정체성, 그것은 도윤이 혜자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